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무 가산세 교재 434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뭔가 그전 강의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제가 2년 만에 이 부분을 지금 재촬영 들어간 겁니다. 전체 촬영하면 좋겠지만 전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세법이 많이 바뀐 쪽, 특히 90회 시험 앞두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1시간 재촬영해서 올리고 나머지 전체 재촬영은 아마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 정기 국회가 열리고 12월, 1월쯤 넘어가면서 국회에서 법이 다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내년 2월 달 그때쯤 강의 촬영해서 4월 시험에는 전부 다 새로운 걸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새롭게 바뀐 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 434페이지에 있는데 가산세라는 게 자, 우리가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는데 요거를 고의가 있든 실수든 누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또 깜빡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자, 매출액을, 매입액을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라 안 그럽니다. 내야 될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매출액에 관련돼서 누락 신고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 납부 지연 또는 납부 불성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고도 늦게 했고, 또 신고 안 했으면 세금도 안 냈겠죠. 납부도 안 했겠죠. 그래서 납부 지연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게 바로 가산세 제도입니다. 자, 요거 이따가 프로그램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 쭉 내려오다 보면 밑에 25번 자리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산세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면 여기는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이쪽에 보면 세액 자리입니다. 세액 자리 가면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보조창이 뜹니다. 자, 요거 화면을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가서 클릭하면 여기는 입력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 세액 자리 있고요. 클릭하면 바로 요 가산세 명세라고 하는 보조창이 뜹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가 자진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죠. 그래서 61번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자, 요거를 확대해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확대하면 요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보통 요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거나 미발급했거나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한 경우 예정 신고 때 깜빡 빼먹었어요. 그리고 확정 신고회라도 하겠다. 자, 무신고했다. 학교로 따지면 지각 결석 중에 결석한 거예요. 이건. 근데 얘가 보니까 상습적이야. 그럼 부당. 자, 이건 더 많이 물립니다. 이건 실수. 근데 예정 신고 때 못한 거를 확정 신고라도 했어요. 자, 과소. 예정 신고 때 적게 세금을 낸 거죠. 과소인데 실수예요. 그 다음에 과소인데 부당. 약간 고의성은 있어. 하긴 했는데. 자, 그런 경우 다른 것들은 여기 퍼센트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금액 입력하면 여기 뭐 1000분의 5, 1000분의 3 자동 계산이 되고요. 없는 것들은 뒤쪽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바뀐 거는 이 납부 불성실이라고 했던 게 옛날 기출 문제는 이 납부 불성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9자 붙여놨죠. 근데 요거 납부 지연으로 최근 버전을 설치를 했더니 한 두 달 전인가 7월인가 요때 납부 지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요. 여기 보시면 435페이지에 그 설명을 제가 교재에 실어놨는데 자, 여기 클릭을 한 상태에서 신고 불성실 무신고 뭐 69번 자리 아무데나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했을 때 설명서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 아까 뭐 1000분의 5, 1000분의 3, 100분의 1 뭐 이걸 어떻게 외워요, 사람이. 자, 여기 보시면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는 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의 40%, 그 다음에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 이런 경우는 뭐 성의를 봐서 감면해 주겠다.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는 50% 감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거. 1개월 초과 30% 이내. 요거 그전에는 6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다시 쪼개가지고 1개월은 넘고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 감면. 자, 요거 무신고일 때고, 과소 초과환급일 땐 또 달라요, 요게. 3개월 이내 7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암기 못 하겠죠? 요거 켜서 요 나온 대로 보면서 계산기 두들겨서 입력을 하면 돼요. 절대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뭐 3년 전 기출문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거를 제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데이터를 그리고 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답지 풀이에는 요거를 고쳐서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접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정리하면 시험 보러 가서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깔려 있는 그 세무사회 프로그램에 요 문제가 나왔다, 가산세. 그러면 요거 딱 키고 여기 나온 대로 여기 현재 기준 요거 보면서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이따 제가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해봐야지. 자, 요 확인학습 실무시험 431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2기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를 작성하시오. 자, 매출 자료, 매입 자료는 뭐 필요 없고요. 매출 자료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2기 예정신고, 2기면 1년을 반으로 쪼개서 하반기죠. 그 중에 다시 또 2개로 쪼개서 6, 7, 8월은 예정.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10, 11, 12. 자,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 카드로 팔아서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 빼먹었어요. 실수로. 누락했는데 2기 확정신고 시 신고 그 금액은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플러스 100만 원. 자, 요게 세액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 거예요. 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가 아니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고의성이 없었다. 부당이 아니고 일반이다. 그 다음 미납일수는 92일로 가정한다. 10월은 31일까지 있고요. 11월은 30일, 12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거 3개 합치면 92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한 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타 하나 수정할게요. 여러분 교재 438페이지 거기 보면 작성요령 2번, 3번, 동그라미 4번 자리에 6개월 이내라고 미납일수 92일 두 번째 줄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미납일수 9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6개월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3개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오타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2번 카메라로 가서 자, 여기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70 몇 회를 가지고 75회를 가지고 하면 여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교육용 프로그램 자, 여러분 다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요게 버전이 2020년 7월 21일 버전이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자, 여기에 전산세무 2급 회사 코드는 제가 그냥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없으면 하나 만드시고 아무거나 만들어 그냥 이름만 사업자 등본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가서 뭐 개인이고 법인이고 간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이 돼 있어야 됩니다. 2019년 거 하면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요거 확인하시고 부가가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요거 들어가서 지금 2기 확정 신고니까 물론 시험 문제는 2018년으로 돼 있죠. 그냥 요게 2018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연습하는 거니까 자, 10월 1일부터 12월 치면 31일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버전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 가산세 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 금액은, 자, 금액 자리는 막혀 있어요. 요쪽에 요거 누르면 여기가 바뀔 겁니다. 자, 여기 딱 누르면, 예, 보조창 25번 가산세 명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입력을 할 거냐면, 신고를 예정 신고 때 해야 되는 매출액을 빼먹어서 확정 신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요게 늦게 발급했다 하면 여기에 입력을 하고요. 이거는 매출액을 빼먹은 거, 누락한 거니까 여기 신고 불성실. 자, 그 다음에 고의성은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아예 신고, 지금 확정 신고 때 신고하는 거니까 무신고는 아닙니다. 무신고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과소 초과 환급 71번 자리. 자, 우리가 신고를 안 한 건데 무신고는 아니고 지금 확정 신고 때 신고는 하는 거니까 과소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작성 방법 켜기가 보이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서가 쫙 나옵니다. 자, 지금 세액은 100만 원이죠? 이 자리에 요 매출액이 아니고 세액을 입력합니다. 100만 원. 자, 여기 보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자, 납부세액 100만 원을 신고를 빼먹었으니까, 자, 얼마냐면 납부세액이, 자,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과소 가산세는 40%. 우리는 고의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 일반 과소, 초과 환급 신고 시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그러면 요 100만 원에 대해서 10%면 10만 원이죠. 자, 일단 10만 원 입력을 해놓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감면 받을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감면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는데 여기서 커서를 놓고 오른쪽 이동하면 여기 감면 나타나죠. 자, 우리가 92일입니다. 90일이면 3개월 이내라 그랬죠? 자, 요거 10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 요거는, 자,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75%입니다. 그러면 25%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75% 감면이니까. 자, 그러면, 예, 10만 원에 75% 감면, 그럼 나머지 2만 5천 원. 예. 요것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나마 빨리 신고하니까, 자,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는 지각이에요. 요거는 아예 결석이고, 자, 지각했으면 생활기록부 올린 겁니다, 지금. 생활기록부 올린 거고, 근데 담임선생님한테 또 불려가서 혼나야죠. 자, 고스톱 칠 때 일타쌍피처럼. 왜냐면 납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납부 지연 또는 요걸 옛날에는 납부 불성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73번 자리에도 또 가산세. 그러니까 신고를 고의성은 없었지만 가산세 물고, 그 다음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혼나듯이 생활기록부도 출석부도 올라가고 가서 혼나고. 자, 이제 납부 지연 요거를 낼 겁니다. 자, 납부 지연은 어떻게 하냐면, 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한 납부세액, 그 가산세액을 잡으면 가산세율은 2.5 곱하기 경과일수 아까 92일 나누기 만. 그러니까 납부세액의 요 가산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납부세액은 10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클릭 엔터 치면 납부지연일수인데, 뭐 납부지연일수는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취소 누르고요. 자, 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요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5, 그 다음 곱하기 경과일수 92 나누기 만. 그러면 나옵니다. 자, 얼마가 나오느냐? 자, 예, 2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엔터 치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작성 방법 나와 있는 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금액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치니까 48,000원. 여기 가산세액에 48,000원이 여기다가 맞죠? 예, 26번짜리 가산세액이 48,000원이 우리가 납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아직도 조금 헷갈린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칠판에다가 계산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상빈이 2017년도 1기, 이번에 1기입니다. 확정 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를 작성하시오. 자, 1기 예정 신고 때 현금 영수증 매출 누락, 뭐 카드 매출 누락, 현금 영수증이든 뭐 매출 누락은 다 똑같은 매출 누락이니까 300만 원어치 판 거에 대한 부가세 30만 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해주면 됩니다. 30만 원. 예정 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부정 행위가 없었다. 고의성이 없었고 미납 일수는 이 감면 받으려면 3개월 이내 92일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아까 설명한 거 요걸 풀이에 자세히 제가 적어놨습니다. 현금의 수준 매출을 예정 신고 시 신고 누락하였으나 일기 확정 신고 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불성실, 아예 신고를 안 한 건 아니니까 무신고는 아니고 신고 불성실이 적용되며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71번 자리 아까 했던 거죠. 과소. 그래서 일반 여기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해당 금액만큼 납부 지연, 옛날 납부 불성실, 납부 지연도 적용한다. 자, 생활기록부에도 지각 올라가고 그 다음 뭐예요?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고. 자,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가산세는 납부 세액이 어쩌고저쩌고 10% 적용하므로 세액 30만 원 곱하기 0.1하면 3만 원 이렇게 나오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92일에 수정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액이 75%를 감면하면 요 3만 원에 대해서 2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00원을 가산세로 납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납부 지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30만 원 곱하기 아까 했던 거 있죠? 2.5 다시 곱하기 경과일수 92일 나누기 만 그러면 6,900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입력을 했을 때 제가 입력된 화면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신고 불성실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매출액을 실수든 고의든 신고를 안 했다. 신고 불성실. 그러면 여기 일반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30만 원. 그 다음에 곱하기 또 감면. 그 다음에 납부 지연. 여기 가서 73번 자리에 30만 원 아까 곱하기 있죠? 2.5 해서 그대로 해서 6,900원을 여기다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자, 닫고요. 요거 저장 안 하고 다시 한번 요 자리에 가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이 1기 확정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자, 뭐요? 4월 1일부터 되겠죠? 자, 4월 1일 04 01 그 다음에 06 30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 요 자리 가서 클릭하고 보조창 떴습니다. 자, 여기 가서 자, 신고 불성실에 우리는 예정 신고 못한 거 확정 신고에 신고하고 있어요. 대신에 예정 신고에 과소 신고한 거 여기 가서 작성 방법 켜기 해보겠습니다. 자, 금액 아까처럼 자, 부가세가 30만 원이었어요. 300 플러스 키. 자, 여기 가서 자, 부정행위가 아니고 일반 과소 그리고 납부세액의 10% 그럼 30만 원에 10%니까 3만 원이죠. 3만 원. 근데 요 금액 다 할 게 아니죠. 자,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에 75%니까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3만 원 곱하기 0.25 하면 7,500원, 7,500원.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납부 지연도 내야 된다 그랬죠? 똑같이 30만 원. 자, 요거는 취소 뭐 자, 그냥 며칠 92일만 지연됐다는 것만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납부 세액에 대해서 요거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30만 원 곱하기 2.5 그 다음에 곱하기 경과일수 92 나누기 만 요거 딱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기 누르면 6,9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 됐고요. 14,400원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다음 이 내용에 따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자, 1월 1일부터 3월 30일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를 작성하시오. 이번엔 확정 신고가 아니고 예정 신고입니다. 예정 신고. 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4억 원의 부가세 별도. 자, 공급가액 1,000만 원 한 건은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하고 좀 뭔가 성격이 다르죠. 자, 예정신고 때 못한 거를 확정신고 때 해서 납부 불성실이 아니고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고 기간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뭐예요? 10만 원,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 해당이 되겠죠? 그거를 2월 25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3월 20일에 늦게 발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자, 아까는 신고 불성실에 가서 했지만 이거는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 요거죠? 여기에 62번 자리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 1,000만 원, 여기 보면 100분의 1이 돼 있어요. 엔터 치면 10만 원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아주 편하죠. 자, 자동으로 가산세 100분의 1, 10만 원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자, 요건 뭐 간단한 거니까 요거는 왜 그러면 뭐예요? 납부 지연. 요거를 안 내요? 세금 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한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예정 신고인데 그 안에서 세금 계산서 지연만 된 겁니다. 뭐 요거는 과소 신고했고 그래서 세금도 안 냈으니까 납부 지연, 납부 불성실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요걸로서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납부 지연은 신고 불성실 여기에 해당될 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날짜 일기 요거 예정 신고니까 아니요. 눌러서 자, 1월 1일부터 01 03 31일까지입니다. 여기 가산세 자, 요 자리 가서 세금계산서 있죠?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요 자리 가서 우리가 지연 발급한 금액이 1,000만 원이 자, 1,000만 원에 대해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작성 방법 켜기 해볼까요? 어떤 때는 세액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준에 전부터 일부가 적히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되어 있죠. 세액이 아니고 공급가액. 자, 그래서 공급가액 1,000만 원. 엔터 치면 세액 10만 원. 자, 요거에 대한 가산세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요거 100만 원으로 해버리면 만 원 돼버려요. 100만 원 해볼까요? 만 원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 1,000만 원, 10만 원 여기 나온 대로 공급 가액, 세액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설명 나온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만 원 자동으로 생겼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가산세는 끝났습니다. 가산세 굉장히들 어려워합니다. 보니까 세율도 종류도 많고, 무슨 감면이 있고, 날짜가 며칠이고, 근데 지금 저는 너무 간단히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봉적할 줄 모르겠는데, 자, 요 정도 수준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예 가산세를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혼선이 벌어지니까. 근데 나왔던 문제들은 그 정도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출문제 가서 할 때는, 그 백데이터를 설치한 다음에 요 교육용, 가산세 부분만 교육용에서 공부하세요.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자,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물론 중간에 뭐 과세 표준 명세,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뭐 요거는 실무에서 하는 거고요. 440부터 42까지는 시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했고, 자, 제가 다룰 거는 413페이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 요게 시험 문제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가 돼서 요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매출할 수도 있지만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입세 공제가 돼요. 자, 갑을이라 사업자 회사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건 매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세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한 부속 명세서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그냥 호락호락하게 쉽게 안 내요. 불공, 앞에서 우리가 불공 받았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불공제, 불공, 뭐 접대비, 그 다음에 KTX, 항공기, 그 다음에 택시, 이런 것들은 공제를 못 받죠. 자, 그런 거 조심해서 해야 되고,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443페이지는 확인학습 문제인데, 아래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을 작성하시오. 카드는 삼성 법인카드 사업용입니다. 카드 여기 카드 번호 이거는 저기 백데이터 거기에서 75회에서 할 겁니다. 70회.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다. 거래처 다 들어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래만 반영하고 불공을 빼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비 접대비죠. 이거 우리 접대비로 처리했죠. 813번. 얘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왜?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입력하면 뜰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래처 방문. 거래처가 문제가 아니고 거래처 방문할 때 버스 타고 가면 그 교통카드 쓰면 돼요. 그거는 법인카드.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택시비니까. 항공기, 택시, 전세버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요것도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불공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입력할 건데 자, 입력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본사 회의시 커피 4만 원에 4천 원 요거 입력할 거예요. 상호 입력할 거고. 근데 여기 증빙에 보면 신용카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뉴에 가서 보면 여기 요 프로그램 여기 가서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고 기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신용이라고 있어요. 4번. 요거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게 4번이에요. 기타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는 3번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직원이 출장 갔다가 어쩔 수 없이 개인 신용카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라 일단 해서 여기에다가 기타 신용카드 우리 법인카드는 아니지만 증빙서류 딱 카드 전표 첨부해가지고 공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한테는 자기 개인 돈 썼으니까 돈 줘야 되겠죠. 근데 막 싫은 소리 듣습니다. 반드시 출장할 때 법인카드 가지고 가야 돼요. 법인카드로만 써야 됩니다. 자, 요걸 입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를 하나씩 다 입력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하면 요거는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자, 요거 할리스 커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 식사비와 거래처 방문 택시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입력을 생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 전부 다 입력을 했습니다. 할리스 커피, 청솔, 컨박사 해서 3건 입력을 하면 현금형 수중이 2건, 사업용 신용카드. 요거는 여러분이 입력할게요. 여기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국세청에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국세청에 뭐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직접 해봐야 알겠죠. 자, 그럼 요거 닫고요. 자, 75회 설치하라고 거기 돼 있죠. 그거대로 75회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 75회. 요 75회는 카페에 보면 박쌤 전산의 카페에 기출문제 그 백데이터 파일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자, 설치 75회가 아니고 70회. 자꾸 75회라 그러네. 자, 여기 이름 뭐 박쌤 됐고요. A형. 자, 감독권 확인 번호 몇 번이에요? 76번. 76번. 엔터. 로그인. 예, 됐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 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뭐 거래처라든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부가가치 가서 자, 문제 나온 그대로 문제 뭐라고 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날짜는 자, 1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04월 그 다음에 06월. 자, 입력은 요 밑에서 한다 그랬죠. 제일 위에 자, 할리스 커피부터 4월 1일 0401. 자, 구분 여기 보면 1, 2, 3, 4 있죠. 자, 오른쪽에 증빙 보면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법인카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 3번을 입력해 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자, 공급자 F2 키를 눌러서 치면 할리스 커피 나와요. 자, 카드 회원번호 다시 F2. 자, 우리는 삼성카드죠. 예, 삼성카드 그냥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 얼마요? 4만원. 어우, 커피도 많이 먹었네요. 4,000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입사원 명함 제작. 4월 4일. 자, 현금 영수증을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자, 밑에 보시면 1번이죠? 그러면 1번. 됐고요. 공급자 F2키 눌러서 청솔 인쇄. 자, 카드. 자, 요거 F2 눌러서, 예, 삼성 있습니다. 맨 위에. 삼성카드. 자, 공급가액 명함 인쇄비 2만원. 그 다음에 세액 2,000원 자동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 5월 10일은 접대비라서 안 되고 5월 14일 0514. 자, 요것도 현금 영수증입니다. 1번이죠. 예, 됐고요. 거래처 컴박사 F2 눌러서 컴박 치면 나오죠. 컴박사. 자, 신용카드 F2 눌러서 자, 삼성카드.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금액 얼마죠? 75,000원. 그러면 세액 자동으로 다 됐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입력하는 거. 여기서 핵심은 접대비냐 아니냐 이런 거 좀 찾아서 불공 대상인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우리 집 캐릭터입니다. 사고 뭉치. 자, 여기까지 해서 가산세까지 다 끝났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